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왜 결국엔 부서지고 낡아가는지, 바로 재료의 부식과 열화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저와 함께 쉽고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녹슨 자동차나 바스러지는 플라스틱을 보면 모든 건 결국 망가지게 마련인 것 같죠? 마치 자연에 거스를 수 없는 법칙처럼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현상 뒤에 숨어 있는 아주 흥미로운 과학의 세계로 들어가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순서는요. 먼저 금속이 왜 썩는지, 그 보이지 않는 싸움부터 시작해서요.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측정하는 법도 볼 거고요. 또 아주 교활하게 숨어서 공격하는 부식도 있거든요. 그것도 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마지막으로 플라스틱은 또 어떻게 망가지는지 여기까지 쭉 훑어볼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 보이지 않는 전기화학적 싸움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금속 표면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부식은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부식은 그냥 물에 녹는 것처럼 간단한 화학 반응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금속 표면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배터리가 생겨서 스스로를 파괴하면서 거꾸로 돌아가는 것과 같아요. 바로 전기화학적 과정이라는 거죠. 부식이 일어나려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딱 4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금속이 녹아나는 부분, 바로 양극이 있어야 하고요. 전자를 받아들이는 음극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둘 사이를 이온이 오갈 수 있게 해주는 액체, 전해질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전자가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를 수 있는 길, 전기적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이 4가지가 딱 갖춰지는 순간 금속을 파괴하는 작은 전기화학 전지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식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엔지니어들이 달이나 비행기 같은 것들의 수명을 예측해야 하잖아요. 바로 그럴 때 쓰는 방법입니다. 한번 들여다보죠. 부식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걸 숫자로 딱 보여주기 위해서 부식 침투율, 영어로는 CPR이라는 걸 써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금속이 썩어서 얇아지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에 몇 밀리미터나 깎여나가는지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일종의 부식 속도계랄까요? 엔지니어들은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 무게가 얼마나 줄었는지, 또 그 재료의 밀도는 어떤지, 부식에 노출된 면적이 얼마나 넓은지 이런 값들을 공식에 넣어서 CPR을 계산해내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 바로 서로 다른 재료들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이 환경에서는 A 재료보다 B 재료가 훨씬 오래 버티겠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 부식이라는 게요, 항상 겉에서부터 균일하게 파고드는 착한 녀석이 아니에요. 어떤 놈들은 아주 교활해서 보이지 않는 곳, 바로 내부에서부터 공격을 시작하거든요. 이게 바로 입계 부식이라는 건데요. 금속이라는 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결정 알갱이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입계 부식은 바로 그 알갱이들 사이의 경계, 그 틈새를 따라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게 겉보기엔 멀쩡해요. 근데 속은 이미 다 썩어서 비어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입계 부식이 잘 일어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흔히 쓰는 스테인리스 강입니다. 특정 온도, 그러니까 500도에서 800도 사이로 가열하면 예민화라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게 뭐냐면 재료 내부의 결정립 경계를 따라서 약한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스테인리스 강을 녹슬지 않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 바로 크롬이거든요. 근데 예민화가 일어나면 이 크롬이 결정립 경계 쪽으로 싹 몰려가서 탄화크롬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주변 지역은 크롬이 썩 빠져나가서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부식이 아주 취약한 길이 열리는 셈이에요. 부식 입장에서는 완전 고속도로가 뚫린 거죠. 바로 이게 실제 현장에서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특히 스테인리스 강을 용접할 때요. 용접할 때 엄청난 열이 가해지잖아요. 그 열 때문에 의도치 않게 이 예민화 현상이 일어나서 용접 부위가 아주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용접 부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교활한 적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재료를 보호하는 아주 기발한 방법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애초에 부식에 강한 재료를 고르는 게 가장 기본이겠죠? 아니면 주변 환경을 바꾸거나 설계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가장 흔한 건 페인트칠처럼 보호 코팅을 입히는 거, 그리고 부식을 억제하는 화학멸지를 사용하거나 아예 전기적인 방법을 써서 보호하려는 금속 대신 다른 금속이 희생해서 대신 부식되게 만드는 음극 방식 같은 기술도 있습니다. 근데 부식이라는 게 꼭 물이 있어야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건조한 공기 중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산화라는 과정인데요. 금속이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해서 표면에 얇은 막 같은 걸 만드는 현상이죠. 자, 이때 금속 표면에 생기는 이 산화물 막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게 튼튼한 보호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부식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운명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가 바로 필링 배두어스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1에 가까우면요, 왼쪽 그림처럼 아주 튼튼하고 틈새 없는 완벽한 보호막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쓰는 알루미늄 냄비가 잘 녹슬지 않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반면에 이 비율이 너무 크거나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 그림처럼 막이 들뜨거나 쩍쩍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안쪽에 생금속이 계속 공기에 노출되겠죠? 철이 한번 녹슬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 썩어 들어가는 게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금속 얘기를 주로 했는데요. 이 부식과의 싸움이 금속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훨씬 더 많이 쓰는 플라스틱, 이런 고분자 재료들도 시간이 지나면 망가지거든요. 얘네들은 또 어떻게 무너지는지 한번 보죠. 고분자 재료, 그러니까 플라스틱 같은 것들은 특정 액체, 즉 용매에 닿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는 팽윤이에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액체를 흡수해서 퉁퉁 불어나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그 액체에 완전히 녹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탕이 물에 녹아서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요. 이걸 용해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볼 수 있죠. 튼튼해 보이던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용기도 햇볕 아래 오래 두면 어떻게 되나요? 푸석푸석해지고 쉽게 찢어지잖아요. 바로 빛이나 열 또는 다른 화학 물질 때문에 서서히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플라스틱이 약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결합 절단이라는 현상이에요. 플라스틱은 아주 긴 분자 사실들이 얽혀있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강한 햇빛, 특히 자외선이나 높은 열에 노출되면 이 길고 튼튼했던 사실들이 가위로 자르듯이 뚝뚝 끊어져 버려요. 사실이 짧아지니까 당연히 재료 전체 힘이 약해지고 결국엔 버석버석 부서지게 되는 거죠. 결국 재료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고 망가지는 걸 이해하는 건 더 오래가고 더 안전한 제품과 기술을 만드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시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재료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끝없는 과제가 남아있는 셈이죠.